우는 걸 보는 게 힘드세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일단 소리를 안 내서 마음이 아프고 소리를 안 내서 우니까 그리고 소리를 안 내는 게 너무 아프고 너무 가엾구나 아이가. 그게 힘든 거죠. 그냥 소리를 내면 제가 지금 힘들어서 우는구나 이러는데 아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니까 차라리 엉엉 울면 차라리 그럼 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소리를 안 내요.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안쓰럽고.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대충의 사연은 알겠는데 그래도 직접 좀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오빠의 아들이었고 오빠가 예. 우리 태영이 19살 때 이제 사망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오빠도 일찍 돌아가셨군요. 네, 그래서 태영이랑 같이 지내면서 대학 보내고 이런데 조카를 아들처럼. 네, 네.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멀어서 공부를 한다고 나갔다가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24살에 아빠가 돼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신혼여행까지 다 보내주고 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병원비가 없다고 나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골수 이식 수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한 2년 살고 그러고 떠났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아기 엄마가 이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잘 케어하다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어떻게 고모 할머니에서 엄마로 결정하기로 하신 거예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있고 이랬는데 고모 할머니로 계속 할까 아니면 엄마 아빠로 할까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잘 그렇게 그다음부터는 엄마라고 해요. 그쵸. 고모 할머니 하다가 엄마로 바뀌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아프죠. 그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싶었을 건데. 바로 그렇게 부른 거 보면 너무 기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내가 널 낳은 게 아니어서 네가 이렇게 마음이 말을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속상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내가 막 혼을 내도 엄마 내가 미안했어 이러고 와서 안기고 이러는데 혼도 안 내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만 물어봐도 눈물이 나고. 근데 주로 우리 금쪽이는 어떨 때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안 하나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정민이는 발표시켰다가 울게 생겨서 자기가 좀 안 했다고. 그러는 경우. 학원도 이제 리딩을 시키거나 이러면 해야 하잖아요. 안 한대요. 3개월이 넘도록 안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는 했어요. 우리 정민이가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고 친해질 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시면 내가 이거 하나는 엄마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는 걸 보는 게 힘드세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일단 소리를 안 내서 마음이 아프고 소리를 안 내서 우니까 그리고 소리를 안 내는 게 너무 아프고 너무 가엾구나 아이가. 그게 힘든 거죠. 그냥 소리를 내면 제가 지금 힘들어서 우는구나 이러는데 아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니까 차라리 엉엉 울면 차라리 그럼 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소리를 안 내요.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안쓰럽고. 어린 시절에 어떠한 일을 겪으면 이 아이의 정서 상태에 현저하게 영향을 주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정민이 같은 경우는 아빠가 아파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병하는 과정을 봤어요. 그러면 인간한테 부모가 사망한다는 거, 그것도 어린 나이에. 심지어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의 사망, 이거를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계속 아빠 근데 생각나서. 정민이 같은 경우는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이 아이가 죽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랑 헤어지는, 부모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를 세상에서 떠나보냈고 하늘나라로 또 엄마하고도 헤어졌어요. 네, 그래서 부모랑 헤어지는 두려움을 또 한 번 경험했어요. 두 번째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사랑을 잃게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때리거나 체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시키는 건데 정민이는 그거 하나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비교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현저하게 지금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연타로 왔단 말이에요. 연타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빠 아프셔. 투병을 몇 년 해. 아빠 무균실에 있어. 골수 이식해. 이런 과정에서 이 어린 정민이가 겪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 연타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감정적인 과부하가 확 걸리면서 조금만 그것이 건드려져도 감당이 안 되면 눈물이 왈칵 나는 거거든요. 농구 장면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네. 코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얘가 평소에 굉장히 잘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에이스죠. 네, 그러면 그날 왜 그랬을까? 카메라도 있고 네.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네네. 근데 거기다가 선생님은 너 잘하잖아 자꾸 정민이를 갖고 하니까 주목받고 이런 게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불안의 종류 중에서도 정민이는 수행 불안이 있는 거예요. 수행. 수행 불안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을 보였을 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 있거나 그럴 때 그 변화에 불안이 유발되는데 얘는 심하게 유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하게 유발이 됐을 때 얘는 딱 얼어붙는 것 같아요. 딱 얼어붙고 그 다음에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슬퍼지냐면 얘는 불안이 슬픔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불안했던 수많은 과정들, 아빠가 아파, 아빠가 돌아가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슬프고 또 하나는 무력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은 슬픔하고 관련이 깊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까 농구가 좀 안 될 때 슬퍼지는 눈물이 나.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을 표현을 잘 어떻게 못하는 끄집어내야 될지. 그렇죠. 그것도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죠? 지금 어머님이 그럴 때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죠. 어떻게 해줘야 할까 진짜 모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정민이를 어떻게 대하나 봤거든요. 자, 엄마는요. 감정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감정, 마음을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어머니는 그거 많이 하세요. 감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본인 감정에 대한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00이면 90은 네가 이러면 내가 속상하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이러니까 걱정이 되고 엄마가 힘들고 이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감정이 짧은 시간에 폭풍처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살아갈 만한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타당성, 정당성을 확고하게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그게 딱 확 흔들리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내가 말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게 확 되게 조심스럽구나 말하는 게. 확 흘러가는 앤데 걔한테 너무나 주관적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얘가 대답하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엄마가 힘들다고 표현한 거 이게 정민이는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더 심해져서 어머, 그런 얘기. 우리 엄마가 더 아파지고 우리 엄마도 일찍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니까 애가 반응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얘는 지금 그런 마음. 일단 얘는 이제까지 겪은 것이나 처한 상황이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안 불안한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정민이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게. 이런 불안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민이를 보면 또 하나 보이는 게 아주 완벽주의적인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틀리거나 못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는 것은 이 아이로서는 굉장히 불안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완벽하게 못 해낼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 매우 좋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진짜 농구 이것도 네. 그렇고 이제 축구도 시켰었고 수영도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다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네. 아,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 예, 예. 우리 네. 삼총사. 아니 이제 8명 친구. 아, 8명. 이게 진짜. 초등학교 네. 1학년 때 네. 8명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축구를 시작하면서 그때도 자기는 축구 안 한대서 친구들 다 해. 그럼 우리 가서 구경만 할까? 예. 그리고 코치님이 너한테 다 알려주실 거야. 우리 가서 지켜볼까? 이러고 예. 갔는데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하고 이제 정민이 너도 해볼래? 막 이렇게 유도를 해서 시작을 했죠. 네. 네.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잘해낼 거라는 확답이 없잖아요. 확신이. 네. 그럴 때 확 불안해지면 거부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싫은 게 아니라 나 새로 시작하는 거라서 불안한데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민이가 왜 심드렁해 보이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꼭 싫은 게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변화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네네. 그런데 슬로바키아는 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 네네. 진짜 가고 근데 싶어 그게 하는 것 조금 같았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그치. 아빠의 네, 그렇죠. 아빠가 물론 보고 싶기도 할 네. 거고요. 네. 엄마한테 아빠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얘가 알아요. 예. 남편이 굉장히 의지가 되시죠. 네,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빠한테로 갔을 때 엄마가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도 할 거죠. 그것까지 지금 아는군요. 엄마 건강을 예. 걱정하고 있을까요, 정민이가? 네. 또 하나는 정민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정민이는 아주 끈끈하고 단단한 결속력을 느끼는 가족이 필요할 거예요, 얘는. 예. 그러면 아빠, 엄마, 자기 이렇게 있는 게 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안정감을 줄 겁니다. 예. 물론 슬로바키아라는 새로운 나라에 가는 것도 두렵긴 하겠지만 네. 더더욱 그거보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아주 끈끈하고 단단한 결속력 그것을 느끼는 가족 예.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네. 그리고 어쩌면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인데요. 이곳에서는 사실은 고모 할머니, 고모 할아버지의 지금 아이로 되어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걸 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가면 좀 새 출발인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이 아이한테는 내가 이 집의 가족이고 이 집의 아들이고 그런 걸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런 애를 데리고 내가 슬로박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정민이가 안 달라지면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달라져. 그 정도의 표현이면 얘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아마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이유는 아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가고 싶어 하는데 입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어두워 보였을까요, 아까 전에? 근데 그게 좀 정민이는 심드렁하고 싫어하는 것이 꼭 싫어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기 방금 때문에 얘기하셨잖아. 조금 더 예.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은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요. 정답이 딱 있는 거는 대답을 잘 해요. 예를 들어 여기는 어디야? 그런 채널 A 이런 건 해요. 예. 얘 친구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 공연이. 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날씨가 좀 어떤 것 같아? 그럼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겨울이지만 굉장히 오늘 따뜻해요. 네. 그러면 봄 날씨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봄 날씨 근데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 패딩을 입고 있어. 그러면 추운 건가? 근데 또 춥다고 말하기엔 나는 안 추운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떤 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정민이는 한술 더 떠. 모르겠어요도 아니고 착 불안해졌다 어떻게 된다고? 눈물이 슬퍼지고 눈물이 나. 그러면 오늘 날씨가 어때? 근데 얘는 울어.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 확신이 없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입양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막 와 좋아요 하기에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고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좋아요. 좋은 마음도 있고 좀 안 좋은 마음도 있고 그냥 그래?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다리를 예를 들어서 걸쳐라. 좋은 일도 많았는데 좀 아닌 것도 좀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대답하기 편하게, 말하기 편하게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꾸 정답을 요구하면 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정답을 말하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 네. 말씀은 예, 예. 좀 우리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제 조카를 위해서 예. 제가 어머님처럼 이렇게 울어줄 수 있을까도 의문이에요, 저는. 솔직한 예. 말씀이세요. 네, 근데 맞아요. 조카의 아들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와주시고 이렇게 맞아요. 노력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시고 네. 아 진짜 어머니 때문에라도 정말 울컥울컥합니다 제가. 예, 꼭 금쪽 처방 잘 받으셔가지고 예, 이 아름다운 마음이 좋은 결실 꼭 맺기를 꼭 예, 바라겠습니다. 우리 형돈 아, 씨가.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형돈 씨 그냥 울컥 네. 빨개지고 네, 아, 그러셨는데요. 네. 금쪽 처방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금쪽이 마음의 무장 해제. 연리에 처방입니다. 좋습니다. 열어야 돼. 우리 금쪽의 어머님이 장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요. 어머님은요. 감정의 깊이가 깊은 분이세요. 이것을 잘 기초로 해서 정민이의 마음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옥슬러리 이고가 됩니다. 옥슬러리 이고라는 게 뭐냐면 보조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면이 있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 뒤에서 딱 그분의 보조 자아가 딱 되어줍니다. 딱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보조 자아가 돼서 정민이가 느낄 만한 감정을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대신 말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면 왜 그래 틀려도 돼가 아니라 틀리면 좀 보여주기 싫지 대부분 그래. 그런데 또 엄마니까 괜찮아. 뭐 아무한테나 보여주라는 건 아니야. 네.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나 그 마음은 그럴 순 있어. 이래야 이 마음이 정당한 거구나. 이렇게 배워나가거든요. 울 때는요. 만약에 울 때, 아까 울먹울먹 거릴 때. 현이가 눈물이 나오는구나. 현이야, 눈물이 날 때는 속상하고 뭔가 눈물이 날만 해서 나는 거야. 실컷 울어. 눈물이 날 때는 우는 거야. 다들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보조자가 돼서 대신 표현해 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벤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환기되는 느낌. 자기의 마음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걸로 지금 아니, 뭔가 편안해졌어요. 네. 갑자기 제가 비염 때문에 숨을 못 쉬는데 뭔가 산소가 확 들어오면서 네. 프레시해졌어요.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 자체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얘가 어떤 시원해. 감정을 느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늘 말씀하시는 감정을 가르쳐라. 네, 정말 마음을 중요한 마음을 가르쳐라. 가르쳐. 네. 네. 그리고 이 과정은 꽤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네. 처음엔 되게 힘들어 하겠지만 어쩌면 합당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저도 또 입양을 한 입양 가족으로서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많이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고마워요. 좀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 입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좀 팁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입양은 쉬쉬해야 되는 그런 음지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아기가 몇 살이든 그냥 아기가 온 순간부터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축복된 입양은 참 아름다운 일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너 입양하려며 놀림 당할 때 맞아 나 입양아야 당당히 말할 수 있게끔 강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팁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입양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양육이 어려워요.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입양부모뿐만이 아니라 친생 부모, 미혼 부모든 할 거 없이 양육이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꼭 보시라는 무조건입니다. 말씀. 네. 계속해서 부모는 끝까지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두 가지 네. 팁이에요.